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시설. 이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자, 이 파트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까지 용어. 특히 공동구, 광역시설, 공동구에서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그다음 두 번째는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거기 이게 두 번째 파트.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건보. 거기 세 번째 파트. 거기서 한 문제. 거의 세 문제씩 3번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요. 그다음 이제 4번에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국토법이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죠. 그리고 6번은 입지 규제 취소 구역. 요거는 저번 주에 용도 구역 할 때 다 봤으니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딱 하나 남았습니다. 5번 지구 단위 계획. 요거 하면은 이제 선계획 파트는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179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파트 보고요. 지구 단위 계획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제일 쉬운 거 의의 갖고 그냥 한 문제. 그래서 요새 조금 출제 비중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다시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뭐 제일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전부 그럼 틀리죠.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뭐냐? 일부.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름을 따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부르죠. 그럼 그 일부 지역을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게 목적.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도 관리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관리, 그럼 관리 이거 풀어갖고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상. 저희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갖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입니다.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거는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 넓으니까 전부를 놓고 계획 수립하려면 조사만 몇 년씩 하죠. 신속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고 일부.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왕길동. 저는 관할구역의 일부에다만 수립할 수도 있죠. 그 왕길동이라는 인천의 일부에다만 수립했을 때 이때는 이름을 왕길동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데요. 옛날에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보면 중심지 개발되면서 다 사람들 보상금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오죠. 그 외곽 쪽에 이제 땅이 있더라. 그러면 땅에다가 개념 없이 건물부터, 이 주택부터 다 때려짓게 되고요. 주택이 지어지면서 주민이 들어왔다. 그럼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각종의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건물 다 건축한 상태에서는 기반 시설 확보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되는 주의를 소위 난개발이다라고 하죠. 다 난개발이 된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 학교입니다. 학교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는 집 주변에서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멀리 다녔어요. 왜? 집 주변에 학교 부지 확보가 안 돼갖고 학교가 다 외곽 쪽에 있죠. 그래서 불편하게 통학하고 있죠. 공원 같은 거는 뭐 꿈도 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건물부터 때려 지어 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는 거를 난개발.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동네는 다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현대화 갖고 다시 개발해요.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 그럼 재개발하는데 옛날같이 난개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재개발할 동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지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재개발할 동네를 좀 확대시켜 갖고 봐요. 노후불량 건물 기존의 건물 싹 철거 밀어버린 다음에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 시설 특히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배치를 해주게 되죠. 그다음 중앙에는 이제 공원도 조성, 뭐 센트럴 파크, 공원도 조성해갖고 애들 뛰놀 수 있게끔. 그다음에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땅도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한다 그래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구획 정리. 그다음에 이 땅에다 이제 건물 짓는데 아파트 옆에 모텔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건물의 배치 기준 그것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죠. 아파트 지을 거고요. 반대편에는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일단 주택 용지부터 잡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이 지어져서 주민들 들어왔다. 그럼 애들 다닐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학교도 옆에 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있으니까 이거를 초품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 통학하기 좋게. 그다음 여기다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또 여기다가는 이마트 홈플러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뭐 등등등 해갖고 저희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데 기반시설부터 즉 토지의 이용 개발 플러스 건물의 배치 기준, 건축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가장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 놓고 계획에 의거해서 다시 개발하니까 난개발을 방치고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관할 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요. 그럼 무수 동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죠.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왕길동에다 지정했다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왕길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줄여갖고 왕길지구. 그래서 주에 무슨 지구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요 줄임말이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은 일단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럼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 다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죠. 결정.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 다 결정권자가 돼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 이제 궁극적 효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만 건축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지 맘대로 건물부터 때려져 갖고 발생하는 현상,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 이게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체계가 되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위.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란 특광시군, 관할 구역의 일부에 또 하나, 그 전부 그러면 틀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 그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능이 증진, 미관을 개선시켜 주니까 환경도 좋아져요. 이거 다 똑같은 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그렇죠? 그게 목적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요.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죠? 저 지구 단위 계획 의 길어가지고 우리가 끊어서 읽어요. 그 중간에 목적 빼버리고 앞부분, 뒷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시면은 그 박스 밑에 가로 2번 수립 기준.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끝에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항상 변함없이 국토부 장관. 그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서는 시장 군수까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되죠. 그 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요거부터 먼저 지정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데 대상을 보니까 도시적 안에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도시적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뭐 하려고 지정해요? 궁극적으로 개발. 근데 도시적은 개발 목적의 용도죠. 개발할 곳이니까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정해서 개발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임의적 대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추가가 됐을 때 이때는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요거는 법에서 반드시 지정하세요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함기. 요 꼬박꼬박 물어보죠. 그다음 비도시적, 이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함부로 지정 못해요. 왜요? 비도시는 개발할 곳이 아니고 원칙 보존할 것. 보존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 딱 두 개가 있어요. 용도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 그래서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다가 도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계획 관리 지역만. 그런데 비도시 지역이라도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요게 지정돼도 비도시에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딱 요 두 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개념 알고 있는지 도시적 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려요. 그게 27회 때는 정답. 그래서 비도시도 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두 개만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요 두 개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럼 맨 밑으로 갑니다. 180페이지 맨 밑에.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먼저 동그라미 1번 재량적 대상 이렇게 썼는데 재량적 다른 말로 임의적.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서는 시장 군수까지. 그 다음의 지역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그 얘긴데요. 자, 여기서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게 논점이죠. 그 옆에 박스에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꼬박꼬박 한두 개씩 물어봅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다 개념.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든 일부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박스 그게 문자. 그래서 1번 용도 지구. 그 1번이니까 그게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럼 용도 지구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용도 지구의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 지구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게 논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구 대표적으로 취락지구 같은 거, 취락지구.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 그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자. 취락지구라는 게 지정될 수 있죠. 그 취락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그 취락지구를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죠. 그다음 2번은 끝에 도시개발구역, 그거는 신도시개발. 3번은 정비구역, 그거는 구도시개발. 4번은 택지개발지구, 그것도 신도시개발. 5번은 대지조성사업지구, 그건 주택법이니까 주택, 아파트 집단적으로 개발. 그다음 6번은 산업단지, 공단개발. 7번 관광단지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쌓아 묶어갖고 다음 말대로 뭐 할 것이냐, 개발할 것. 개발할 것을 개발 이중지라고 그래요. 이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얘들 개, 도시 다 용도구역 개발 못하는 용도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래서 딱 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럼 개발 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이나 공원은 개발 못하는 곳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해제. 풀어준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주면은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냅두면 토지 소유자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됩니다. 난개발. 또 녹지에서 주상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거기서 딱 끊고요. 그럼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개발 못해요. 근데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꿔주면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그냥 냅두면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8번은 개발할 수 없는 곳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제하거나 변경하는데 그냥 냅두니까 난개발되더라. 그래서 이 난개발에 우려가 있는 것. 자, 이런 데다가도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9번에 그 도시지역의 주상 업무 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 토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준주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준주가 앞에다가 얼마 전에 개정되었고요. 끼워 넣기 해갖고 준주가 앞에 일반 주거지역 하나 더 써두시면 돼요. 일반 주거. 여기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청 이런 데서 또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는 지역인데요.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3번 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3개, 동그라미 3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환승역. 그럼 3개 이상 전철 노선의 환승역, 트리플 역세권으로부터 반경 1km, 동그라미 1km 이내 위치한 지역. 그럼 3개 이상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이거 조문 시간에도 봤는데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 그거하고 똑같아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럼 개발할 때는 항상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면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개 27회 때 딱 기출문제 정답 지문. 그래서 3개 이상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거기다가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결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어디다 지정하는 거냐? 11번. 도시지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것. 그게 결론이죠. 도시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쭉 내려갑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 의무적 지정 대상 거기다가는 별표.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문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정해라. 의무적으로 지정.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1번 정비구역 할 때 정자에 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동그라미 10년이 지난 적. 그래서 일단 아까 졌다 갖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곳은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태기는 10년. 정태기는 뭐 얼굴도 몰라도 10년 된 친구죠. 그럼 정비구역,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하려고 정했는데요.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재개발이 끝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다시 개발이 됐죠. 그런데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주거환경이 불량해지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태기는 10년. 그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얘들은 앞에 임의적 대상, 개발 예정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이번에 도시개발구역부터 3번 정비구역, 정비구역 정자의 동그라미, 4번에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 또 5번에 뭐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2번부터 7번까지 개발할 곳들, 개발할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중에서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딱 두 개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정택이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거 갖고 잘 바꿔줘요. 산업단지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곳은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그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예정지 중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두 개만. 정택이. 그 다음 또 다시 뒤로 가셔갖고요. 그 박스 2번. 그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밑에 줄 면적 30만 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1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 그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 동그라미, 공원 할 때 공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 지역 딱 끊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두산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거기까지 딱 봐요. 동그라미 친 거. 시, 공, 녹. 시공록 3개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도 의무적으로 정.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 녹지에서 두산공으로 바뀌는데 면적 3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정하세요. 그러면 시공록 얘는 앞에 임의적 대상 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이었죠. 난개발의 우려. 그래서 다시 앞에 줄어 볼까요? 8번. 그 임의적 대상 8번에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자 동그라미, 공원, 공자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 구역, 또는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런 데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동그라미 친 거 3개. 시, 공, 녹. 얘들은 그 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로 바뀝니다. 의무.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어디서 있는 거냐? 임의적 대상. 이 중에서 요건이 추가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죠?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이 요건이 추가됐을 때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두 개만. 정택이. 30만 이상 이 요건이 추가됐을 때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공록. 그래서 결론. 정택이, 시공록. 딱 요 5개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입니다. 5개니까 1, 2, 3, 4, 5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록 30만 이상. 요 5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 그 다음 비도시적으로 합니다. 183페이지. 그럼 비도시적, 이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계획관리적, 50% 또는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으로서 다음에 더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박스 1번. 그 계획관리지역 이외에 끝에로 쭉 가보시면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 있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일 것 딱 끊고요. 다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또 올해 또 개정된 것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 대부분이어야 돼요. 50% 이상이니까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무슨 지역이 되냐? 관리지역. 생산관리가 됐든 보전관리가 됐든 나머지도 다 관리지역이어야 된다. 그럼 저 비도시에 일단의 토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고 그래요.
면적의 반, 50% 이상은 일단 계획관리적. 나머지가 있어요. 이 나머지가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나머지도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관리지역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면적 요건 여기서 먼저 다 써. 그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에서 개발시켜 주려면 원칙 최소 면적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 3만 이상.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에서 개발시켜 줄 수가 있고요. 3만 제곱미터가 넓은 게 아니죠. 가로 200m에다가 세로 150m. 200 곱하기 150 이게 3만. 그래서 최소 이 면적은 돼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연립주택도 지어요.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개발. 요거를 소위 주거형으로 개발한다라고 하죠. 주택을 지으면서 주거형으로 개발. 그러면 그냥 단순히 건물 몇 개 짓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짓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주택이 지어지면 주민들이 들어왔고 애들 다니는 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각종의 기반시설들 왕창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택도 없죠. 그래서 주거형일 때는 10배를 요구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이상. 근데 너무 또 확 넓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짓는데 초등학교 제일 중요한 거. 초등학교가 확보됐다. 그러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또 예외. 그럼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니까 이거 10만까지 물어보려면 지문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엄청 길어지니까 이딴 거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만 딱 알고 있는 거죠. 10만. 초등학교 학부하면 10만 아주 귀신같이. 그래서 다 쓰잘데기 없고 두 개만 3만, 30만 이 두 개만 확실하게 정리해도 면적 요건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하면서 난개발 방지하려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설부터 공급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개발도 좋은데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런 거 다 파괴하면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환경 등의 훼손 우려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읽으면 되고 항상 요 두 개, 요게 물어본다면 논점이 되죠. 그래서 교재 봅니다. 박스 2번. 자, 면적 요건인데요. 그 동그라미 1번. 원칙 이렇게 써있는데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을 주거용이다라고 하고요. 기억번에. 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짓겠다 이때는 30만 동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30만 이상. 그다음 쭉 내려가서 니은 예외. 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데 다음에는 10만 이상. 그래서 B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했더라. 이때는 10만 이상.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예외 이렇게 썼는데 그게 원칙이야. 기욱과 니은을 제외하고는 다 얼마 이상이야? 3만 이상. 3만 동그라미. 그게 원칙입니다. 기욱, 니은이 먼저 나온다. 그게 원칙이 아니죠. 기욱, 니은이 아니면 딱 3만이니까 3만 이상이면 되는데 기욱번이 첫 번째.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10배, 30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 3번 끝에 보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기반시설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4번은 환경, 경관, 미관, 끝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훼손 우려도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다음의 요건에 닿으면 또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 기후권에 계획관리지역의 2번, 3번, 4번의 요건에 해당할 것. 그럼 계획관리지역의 2, 3, 4니까 요거 똑같이.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도 요 세 가지 요건 공통이라고 해요. 공통 요건. 똑같이 갖춰야 돼. 그럼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도 면적 3만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상.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등의 훼손 우려도 없어야 된다. 똑같은 요건이고요. 그런데 니은번 이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할 것. 용도지역의 요건이 있어요. 용도지역. 이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땅은 없다 그랬죠. 항상 베이스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용도지구라는 게 또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또 몇 개? 5개가 있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그리고 주산, 관복, 특 5개가 있어요. 이 5개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요거라도 알면 된다 그랬죠. 주거개발진흥지구 맨 마지막 거 특정개발진흥지구 요 두 개는 오직 무슨 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해 줄 수 있다. 두 번이나 기출. 그럼 주거개발, 이 아파트도 짓고 주택을 지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비도시에서 딱 뭐밖에 없냐?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단의 지역이 용도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요. 여기 일부 토지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농림어업인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다시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슨 지역에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 이건 생산관리에 있으니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번에 그 주거개발진흥지구 있죠. 그 밑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있죠. 그 두 개는 땡땡 계획관리지역 또는 오직 계획관리지역일 때. 그다음 B번에 또 많아요. 그 밑에 C번은 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거는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죠. 그거는 비도시 지역이면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거 주거개발진흥지구. 요거는 오직 계획관리 지역일 때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 그럼 도시지역 안이든 도시지역 밖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싹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런 지정 대상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1차적인 목적.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하고요. 그 밑에 내용부터 보면 또 하나 1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2번하고 4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박스에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그래서 두 개가 핵심이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두 개 알고 있는지. 그래서 2번부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 이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보면 건물의 용도 제한, 그거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러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얘들 쌓아 묶어갖고 행위 제한. 행위 제한도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설하고 행위 제한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포함하는데요. 특히 이 행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해서 완화, 풀어가지고 반드시 포함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요. 다시 위로합니다. 그 박스 1번.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비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끝에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상, 세분 변경 비준. 그게 1번이니까 또 몇 번 물어본 적 있죠.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 변경하는 상. 그 말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요. 원래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필요하면은 다 세분 변경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이 재개발하는 동네들은 대부분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저층주택. 그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하려면 1종 안 되죠. 2종이나 3종 올려줘야 돼요. 그럼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개발하면서 필요하면 용도 지역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1종을 3종으로 올려줬으니까 이거를 종상향이라고 그러죠. 종상향. 그래서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옆 페이지 보시면은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나오는데요. 그게 행위 제한 완화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그 파트가 요새는 제일 잘 물어보는 파트죠. 그래서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